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 국어 비문학 같은 거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수능에서 빼버려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죠.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됐고, 이거에 대해서 그 부총리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. 킬러 문제 자체를 수능에서 빼버리자. 왜냐하면 킬러 문제는 학원이나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만 맞출 수 있다. 이게 너무 기형적이니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빼버리자. 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거든요.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어 비문학, 그리고 뭐 수학 킬러 문제,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, 그러니까 큰 흐름은 이래요.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. 일단 첫 번째 핵심 포인트,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변별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수능 시험 자체의 목적이 애들을 다 잘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애들을 성적 순대로, 그러니까 실력 순대로 줄 세워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렇다면 변별력은 꼭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그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해요.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킬러 문항으로 변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전 이게 되게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국가 입장에서는 이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생각해서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, 공정하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교육을 받고 못 받고 에서 나오는 공정함보다 시험 자체가 너무 물수능처럼 나와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런 박탈감? 그런 불공정함이 더 크게 느껴질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게 그렇게 좋은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두 번째 포인트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이상적으로 옳은 말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, 이게 한 1, 2년 뒤에 바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진짜 한 100년 뒤, 그러니까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100년 뒤에 대통령이 말한 대로 수능 제도가 바뀌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대통령이 사실 한 말씀 중에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. 사교육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걸 이게 수능에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맞고,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. 되게 이상적인 말이긴 한데 우리나라 현실에 잘 맞는 말인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 외국 입시를 살펴보면 미국 입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 공교육에서만 배우는 내용을 뭐 SAT, AP 이런 곳에서 나오지 않죠. 그냥 사교육에서 나올 법한 내용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,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듯 전 세계에서 정말 다른 국가들도 공교육에서 배운 내용으로만 대입평가를 실시하냐에 대해서 그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어요. 그리고 다음으로 국어 비문학하고 수학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, 이게 꼭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만 잘할 수 있는 분야인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교육이라고 하면 뭐 대치동, 형강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, 대부분 우리나라의 뭐 90% 이상의 학생들은 대치동에 갈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죠. 뭐 거리가 멀기도 하고 비쌀 수도 있고. 그치만 우리는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대형 교육 플랫폼의 도움을 되게 싼 가격에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잖아요. 이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덕분에 이 패스 끊으면 1년 동안 좋은 강사들과 엄청 좋은 교재로 1년 내내 공부할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사교육인가를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거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교육처럼 받아들여지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걸 사교육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애초에 전 이런 게 왜 없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. 메가스터디 이투스 강사님들이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수업보다 훨씬 더 퀄리티 좋은 문제들, 그리고 수업을 제공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.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학생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고, 우리나라 애들이 똑똑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결국 다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사교육이긴 한데 이런 게 없어져야 되나? 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사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, 그럼 이번 사태가 왜 문제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, 이게
지금 수능까지 5개월이 남았잖아요. 근데 수능 5개월이면 D-150일이거든요. D-15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수능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. 적어도 2, 3년 전에는 말을 해줬어야지 이걸 보고 애들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하잖아요. 근데 올해 갑자기 수능 5개월 남은 시점에서 올해 수능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해버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짜증나고 허무할 거예요.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당장 헷갈리고 어렵잖아요. 그렇게 되면 결국 의존하게 되는 건 사교육이거든요. 제가 미미미누님이 만드신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도 결국 이렇게 정책이 계속 바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해요. 제가 20년도에 입시를 치렀는데 그때 제가 입시를 치르던 시점에 갑자기 입시 비리 사태가 많이 터졌어요. 그래서 그 해에 외고에서 연고대에 가는 애들 비율이 굉장히 줄었거든요. 왜냐면 그때 고den가에서 입시 비리가 터져서 이제부터 뭐 외고 애들을 여론의 눈치를 봐서 외고 애들을 많이 안 뽑은 거죠. 그래서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실력이면 무조건 연고대 갔어야 될 애들이 다 성대, 한양대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학교에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듯 어차피 아무리 탁상 공론을 해봤자 피해를 보는 건 고스란히 고3, 고2 학생들이에요. 그래서 저는 물론 다 좋은 논의고 꼭 필요한 논의는 맞는데 이걸 굳이 이 시점에서 말해야 됐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. 차라리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나서 겨울부터 차근차근 1년 수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